즐거워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자신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내가 프랑스에 와서도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겠어? 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지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성을 제재하거나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갈등은 깊어진 듯합니다. 오늘은 나암과 함께 그들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 화장품 판매량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우연한 기회로 1년 동안 프랑스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어 작년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뷰티 산업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프랑스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미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프랑스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와 마케팅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어요. 확실히 나라별 특성이 담겨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회사 사람들은 전 세계의 코스, 미티 브랜드 동향을 빠르게 살피고 있었어요. 저저 역시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프랑스 외에도 다양한 나라들의 화장품을 알아보고 직접 사용하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세계에서 뷰티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는데요.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와는 2배가량 판매 금액 차이가 나긴 하지만 미국 등의 나라를 제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분들도 특정 제품의 경우 한국 브랜드 것이 더 좋아서 섞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제품들을 매번 제작해내는 한국 뷰티 시장의 능력에 감탄사를 터뜨리고 했죠.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건 쿠션 파운데이션이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걸 처음으로 개발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국가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 왜 아무도 쿠션 용기에 파운데이션을 넣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제품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8년도에 처음 출시했다고 하니 창의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사용성도 편리한 데다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쿠션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니까요. 이제는 전 세계의 브랜드에서 쿠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로리알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란이 2015년 처음으로 쿠션 제품을 출시하면서 파운데이션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란에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건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에서요. 콩보다 7년을 앞선 시기에 처음으로 쿠션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저에게도 익숙한 이 제품이 세계 뷰티 강국 2위인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실을 뷰티 업계 마케터로 일한 지 3년 만에 알게 되었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유명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호주에만 살아서 한국의 인기를 실감하지 못했던 것인지 프랑스에 오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파견을 나와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회사 역시도 한국 브랜드들을 경쟁 업체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의 제품들을 이길 수 있는지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코스미팅 브랜드 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해 본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설문 자 중에서 50%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한국 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서는 이런 뷰티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한국의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설문자들에게 왜 K-뷰티 브랜드를 선호하는가? 라는 항목의 질문을 함께 했었는데요. 가장 많은 비율이 발색도 좋고 패키지가 예뻐서 눈길이 간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SNS 스타들도 영상에서 올리브영을 언급하면 조회수가 금방 올라가요 라고 적어주시기도 했고요. 이쯤 되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겠더라고요. 미국, 영국 등 많은 사람들이 패션이나 뷰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넘쳐나요. 하지만 1위인 프랑스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심지어 프랑스의 유명한 브랜드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하거나 심지어는 뺏기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K-뷰티가 왜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제품들을 회사 직원들을 통해서 받아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발림성도 좋고 피부에 자극도 되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솔직히 엄청나게 비쌀 줄 알았는데 1에서 2만 원 수준이면 대부분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제 주변 동료들은 한국 올리브영에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동료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화장품 리스트를 적어 전달해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한국 뷰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올림픽 기간이 되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더더욱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들이 평소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한국은 전체 순위 5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더라고요. 호주 사람이면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저는 이번 올림픽의 순위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호주나 프랑스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순위가 높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은 대단하다. K-뷰티에 이어서 올림픽까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잖아. 상상도 못했어 라며 이야기 주제를 꺼냈는데요. 제 말을 듣던 동료 중 한 명인 브리짓은 한국인들은 항상 기대 이상이야. 매너도 좋고 실력이나 창의성도 대단하지. 나도 처음 알았을 때에는 얘였는데 이제는 한국인들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보니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동양인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 저번부터 너무 한국을 띄워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럴 가치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비꼬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유후였는데요. 이름을 들어 아시겠지만 일본인이더라고요. 저는 동양 국가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한국인인가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후에게 왜 나는 화장품도 올림픽도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원래 화장품이 유명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어.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화장품을 싹쓸이 해갔을 정도였으니까 결국은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발전시킨 게 지금의 K-뷰티인 거지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육아하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육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듣기도 싫다는 듯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업무를 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호는 그런 반응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저희 동료인 브리지에게 이호는 일본 사람인 거지 아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 한국을 싫어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상식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랬더니 브리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낸들 알겠어. 굳이 비교하자면 영국이 캐나다가 싫다고 하는 느낌이랄까? 식민지였던 나라가 자기네들보다 잘 나가니 배 아픈가 봐 하며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육아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는 저에게 다가와 딴지를 걸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유이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안 꺼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파견을 나온 직원이고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워가야만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다 올림픽 주가 되어 저희 회사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티켓을 몇 장 주어 경기를 보러 갈 수 있었는데요. 한참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고 나온 후 파리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작은 알시카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의 발 밑을 빙글빙글 돌며 마치 유혹하듯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모두 재미있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장난감 RC의 문이 열리면서 작은 카드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는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궁금해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카드 속에는 여러 가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다들 무슨 나라의 언어인지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상사 조셉이 이거 혹시 한국어 아냐? 한국 브랜드 제품 커버에서 자주 봤던 글자들인 것 같은데 라며 아른 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파리한 복판에서 수상한 날씨 카 안에 적혀 있었던 카드 내용이 한국어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카드는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은 카메라로 직접 찍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직원들은 너도 나도 휴대폰을 꺼내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코드인지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카드는 파리에 위치해 있는 코리아하우스로 저희를 초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근무 중도 아니었고 올림픽 경기를 즐기고 나와 밥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요. 다들 갑작스럽게 등장한 날씨카와 카드의 마음을 빼앗겨 초대장의 내용대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저희처럼 깜짝 초대의 카드를 받고 방문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냥 주변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면서까지 어디론가 이동하는 걸 보고 홀린 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입소문이 나서 아름아름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마다 코리아하우스 입구에서 여기는 뭘 하는 곳이야? 몰라. 한국에 관해서 무언가를 하는 모양인데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을 보면 말이죠. 알고 보니 코리아하우스는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는데요. 대한체육회라는 곳이 개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사용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알리기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지의 공간으로 초대를 받은 것 같은 신비로운 저희 직원들도 역시 나간 채로 사람들이 줄을 선 것을 따라서 코리아하우스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코리아하우스는 파리 79 매드 라심의 건물 전체를 빌려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장, 소극장 등의 다양한 공연에서는 이미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K-뷰티는 물론 K-팝, K-푸드 등 다양한 문화를 구경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저도 자주 들어왔었던 K-팝 커버 댄스를 추는 분들이 계셨고요. 약간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비보잉 공연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바로 메이크업 시연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메이크업 제품들을 사용해서 시연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코스메트 브랜드의 직원들이 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죠.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제품을 알리고 있는지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시연해 주시는 분들은 매우 숙련된 전문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거침없이 개개인에 맞는 화장품을 고르고 직접 메이크업 해주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시연을 받는 시민 하나하나에 꼭 맞는 화장품 추천부터 사용 방법 안내까지 저희로서는 외국에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마케팅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걸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한쪽에서는 나의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는 체험 행사 부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 그런 뷰티 분야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어선 줄을 따라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유가 갑자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았나? 얼른 가자 하며 퇴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헤드 마스터인 조셉은 밖에 보니까 한국 먹거리 트럭도 잔뜩 있더라고. 퍼스널 컬러 진단 후에 그걸 먹으러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저희 팀원들은 한국 음식도 궁금하고 행사 자체가 참신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세의 의견에 긍정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유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이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배가 많이 고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유는 가볍게 팔을 잡고 있는 제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면서 내가 한국을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저번부터 한국 내가 그러지 말라고 눈치를 줬는데도 계속 그러는 걸 보니 날 무시하는 거지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한국을 싫어하는 줄은 몰랐어 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유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다들 나는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프랑스에 와서도 한국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야겠어. 라며 성질을 냈습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짓이 나섰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는 경쟁자로서 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고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어. 그런 기회를 너 하나 때문에 날려버릴 수도 없고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도 납득을 한 건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에게 서운했던 것인지 쏟아져 있다가 이내 나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의 퍼스널 컬러 진단 순서가 돌아오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멀어져가는 유의 뒷모습을 보면서 브리지. 일본인들은 독특해 절대 속 마음을 한 번에 말하지 않더라고. 돌려 말라고. 상대방이 알아차려주길 원해 라고 유를 비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블리지의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8개월쯤 함께 일하기 했지만 유아는 업무적으로 겹칠 일이 없어서 별 다른 반응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호는 저희 회사에서도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분들이 해주시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전문적이었고 자신에게 맞는 톤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화장법이나 머리, 색 옷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역시 설득력이 있는 마케팅은 한국처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비싼 가격에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을 풍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어요. 당일 코리아 하우스의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니 아마 머지않아 프랑스 역시 K-뷰티와 비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브랜드나 제품을 몰라서 못 써본 사람들은 있어도 한번 사용해보고 나서 불만족스러워 안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파리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다들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메이크업 시연을 받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쟁 상대이지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마다 한국은 정말 공격적이다. 맞아, 나 같아도 비슷한 성능에 더 저렴하고 예쁜 패키지의 화장품이 있다면 그걸 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의 마케팅과 우수한 제 폭력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파리를 찾고 있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런 팝업을 연 것부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공한 셈이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전시 공간에서는 한국의 문화인 한복, 이나 한지를 진열해 두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전통 문화나 미디어 아트 전시 등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 놓은 것 같았는데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광을 하거나 올림픽을 보기 위해 프랑스를 찾은 사람들도 모두 코리아 하우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들어온 지 1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여전히 그곳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바깥에는 전시를 보거나 파워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는 내부가 북적이는 것을 피해서 바깥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전시 공간을 따라 바깥으로 나와보니 마치 길거리 시장이 열린 듯한 부수들이 줄지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포장마차라는 컨셉이라고 하던데 외국의 야시장 같은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서 더욱 재미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맛있었던 게 바로 만두였어요. 지금까지는 저희에게 덤플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인데요. 한국은 한국식으로 부르는 발음이 만두를 그대로 사용한 게 흥미롭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온 만두를 데워서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주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이든지 가족끼리 모이면 꼭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음식 중 하나가 만두라고 하니 놀랍더라고요. 이미 덤플링은 자주 먹어보았지만 너무나도 군침 돌게 생긴 만두를 보고 저희 모두 배꼽동이 올려오기 시작해서 재빠르게 한 접시를 구입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국식 만두는 일반 덤프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조금 더 육즙이 가득하다고나 할까? 처음에는 갓 나온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이 반이 될 뻔했을 정도로 뜨거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웃겼던 게 다들 만두를 나누어 먹으면서 한 입 베어 물고 뜨거워서 가쁘게 막 숨을 몰아내쉬었다고였어요. 그러면서 입안에서 점점 식어갈수록 감탄사를 내뱉기 했었죠. 코리아하우스